세상을 감싸는 우리 보자기. 허동화 글, 김미영 그림, 마루벌. 보자기는 책뿐만 아니라 뭐든지 쌀 수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는 집집마다 크고 작은 보자기 여러 장을 가지고 생활에서 늘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평소에 안 쓰는 소중한 은수저, 꽃씨는 물론이고 버선이나 모자도 보자기에 싸두었지요. 밥이 식지 않도록 밥 주발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었어요. 시장에 갈 때도 꼭 보자기를 가져가 야채나 북어를 싸서 들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온갖 물건을 보자기로 쌌어요. 왜냐하면 보자기는 모양이 네모나든 동그랗든 크기가 크든 작든 못 사는 게 없으니까요. 또 보자기는 착착 접어 서랍이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어요. 요술처럼 뚝딱 사라졌다 나타났다 마음대로지요. 하지만 가방이나 상자는 모양이 맞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가방은 안 쓸 때도 자리를 많이 차지해 거추장스럽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자기와 함께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라고 하는 보자기로 싸주었지요. 아기가 100일이 되면 백을떡을 해서 예쁜 보자기로 덮어 백집에 돌려서 나눠 먹었고요. 아이가 자라 서당에 갈 때는 책을 책보에 싸서 들거나 메고 다녔어요. 서당에 가면 훈장님은 회초리를 보자기에 싸서 높은 곳에 두셨지요. 서당에서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부뚜막에 차려놓은 점심을 먹었어요. 밥상에는 음식에 먼지나 파리가 앉지 말라고 언제나 예쁜 밥상보가 덮여 있었지요. 어른이 되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는 옷과 책, 집신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어요. 허리춤에는 떡이나 물을 보자기에 싸서 차고 갔어요. 이렇게 먼 길을 떠날 때 매는 작은 짐을 괴나리 보찜이라고 해요.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참을 가지고 갈 때도 보자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에 보자기를 둘러쓰고 광주리에 점심을 담아 머리에 이고 갔지요. 강주리 위에도 밥상보처럼 보자기를 덮었고요. 결혼할 때도 보자기가 많이 쓰였어요. 신랑 집에서 사주와 폐물을 함에 넣고 함보로 싸서 신부 집에 보냈지요. 혼인날에는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보자기에 싸와서 혼례상에 올려놓고 식을 올렸어요. 우리는 살면서 보자기를 내내 쓰다가 이 세상 마지막 가는 길도 보자기와 함께 했어요. 죽은 사람을 얼굴부터 발끝까지 정성 들여 3배 보자기로 싸서 관에 넣었고 다시 관보라고 하는 큰 보자기로 관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상여에 얹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사 지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하고 남은 뼈가루를 함에 담고 그 함을 다시 하얀 보자기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주곤 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보자기를 꺼내와 목에 둘러주셨지요. 요즘도 집에서 머리를 염색할 때 주로 보자기를 사용합니다. 보자기를 쓰는 전통은 아직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어요. 명절 때 주고받는 귀한 선물은 꼭 예쁜 보자기에 싸요. 선물을 받으면 보자기는 접어서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냈습니다. 또 판사나 정치인들은 서류 뭉치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기도 해요. 서류를 무거운 가방에 넣는 것보다 가벼운 보자기로 싸서 단단하게 묶으면 훨씬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요. 이렇게 보자기는 곳곳에서 두루두루 쓰입니다. 우리나라 보자기는 요리조리 편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해요. 특히 우리 전통 조각보는 문양이 자유로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색깔도 화려한 색에서 단조로운 색까지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각보를 도자기, 미나와 함께 한국의 3대 문화예술품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각보는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집에서 살림하던 여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든 걸 보면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은 왜 힘들게 조각보를 만들었을까요? 예전에는 옷감을 손수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짓고 남은 작은 천 조각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손이 간 것을 귀하게 여긴 거지요. 여인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복을 빌면서 한 땀 한 땀 공들여 조각보를 만들었어요. 시인 김춘수는 시 보자기 찬에서 조각보가 서양 화가 몬드리안이나 클레의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썼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여인들이 유럽의 유명 화가보다 훨씬 앞서 추상 미술을 했던 거지요. 우리 조각보는 색감과 조형에서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하며 서양인들도 보자기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지요. 어때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작은 천조각을 모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우리 보자기예요.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한 우리 조상의 지혜가 정말 놀라워요. 요즘 우리는 종이 가방이나 비닐봉지 같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선물 포장 쓰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선물 포장지 대신 보자기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보자기 하나면 뭐든지 예쁘게 쌀 수 있고 또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쓰면 쓸수록 환경을 살리는 우리 보자기에는 자원을 아끼는 지혜가 가득해요.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리는 보자기. 이것저것 감싸주고 여기저기 두루 쓰는 보자기. 오랜 옛날부터 보자기를 사용한 조상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서로를 감싸며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